맞은편에 이제 울간 푸른 언덕 보셨어요? 예. 언덕이 바로 신라시대 궁궐인 와일성입니다. 와일성. 자, 흙과 돌로 이루어진 토성이고요. 왕이 800년 넘게 머물렀던 궁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신라 역사 그런 문망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문망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그 이후에 5만 9천여 평의 그 월성의 입지 조건이 좁아지다 보니까 월성의 동쪽에 동궁을 이쪽에서 있고 남쪽에 남궁 북궁식으로 고둘레에 신의 고둘레 다 왕경지라 그래요. 궁궐이 형성됐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 시내 쪽에 집중적으로 궁궐이 형성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신라나라는 편안이랑 구세였으나 수도로 한번 너무 안았다는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구려 대표가 700년 역사가 되는데 수도를 많이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 이름이 많다 그죠? 목리, 도적, 부천량, 하리성, 국녀성, 공정 한 7개 되는데 신라는 편안이랑 구세였으나 수도를 한 번도 옮겨놨기 때문에 경주 시내에 있는 거의 어색한 유적지는 유네스코라 그래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서 4곳이 지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 어딜까요? 바로 석굴암 불국사입니다. 예, 당시 종묘가 같이 됐고요. 2000년도에 경주 시내 문화유적지로 5곳 거의 전체가 다 됐고, 2010년도 7월에 양동마을 나고 안동하회마을 다 가보셨죠? 네. 그리고 3년 전에는 양동마을 옆에 있는 조소시대 학교인 옥산서원, 조선말에 사역서원 9개가 남았죠. 그 중에서 47개 중에 9개가 3년 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옥산서원이. 그래서 경주는 고대서부터 조선시대 거의 모든 유적지가 세계에서 인정된 그 유네스코라 그래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이것은 계령이에요. 자, 계령이 언급된 기록은요, 조선시대 우리 경주 지리사 아시죠? 동경잡기에 경주부 30리 밖에 큰 능이 하는데, 이 능이 주인공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허공에 걸어서 맞는 능이라 그래가지고 걸개대를 써서 계령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인공은 신라 38대 원성왕, 이름은 김경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 상무의사 기록에 보면은 김경신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재상의 자리에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이 김경신이라는 사람은 꿈을 엄청 잘 꿔서 왕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꿈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검은 복수를 벗고서 흰 사카스 쓰고 12형 가야금을 두르고 청간사 어머니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꿈이 하도 이상해요. 이제 그 당시 아참 벼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했더니, 검은 복수를 벗고서 흰 사카스 썼다는 것은 앞으로 면류관을 설 수 없는 조짐. 그러니까 감옥에, 그러니까 면류관을 설 수 없는 조짐이요. 목에 칼을, 이제 목에 그 12형 가야금이라는 그 목에 칼을 두르고 청근사 어머는 감옥에 들어가는 꿈이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복수를 벗고 흰사을 썼다면 곁을 오를 수 없는 조짐.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꿈 이야기도 너무나 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꿈 이야기 들으니 꿈을 다시 역설적으로 풀어준 거야. 흰사끝을 쓰고 검은 복수를 썼다는 것은 면류관을 쓸 조짐이요. 12대선. 아마 내부랑 12대선 그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신라가 천년 역사에 골품제라 그래가지고 성골, 진골 이렇게 그 전까지는 해도 세종무열과 함께 그 효청이 진골신거죠. 30년 가까이 이걸 일하다가 이제 진골신고가 왕을 붙여내고 내부랑 12대선, 12형 대감이고, 그 청가사 얼이 빠진다는 것은 대군 궁굴로 들어가는 아주 길쭉한 최고 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 속에 있다고 너무나 궁금한 게 저는 꿈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는 기억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북천에 있는 방을 바라보면서 물을 떠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자고. 그래서 절망적 속에 있다 희망적 그런 꿈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랬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북촌강 건너편에 살았고, 김경신은 바로 궁궐 옆에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경신이가 왕에 올랐거든요. 아니, 왕이 오른 그런 과정에서 그 8세기, 9세기 초에 왕위 근태권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꿈 이야기를 꾸미지 않았을까. 36대 해공왕이 사실은 시를 당했거든요. 거의 다 아시죠?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시를 당해 죽다 보니까 그
나를 제압한 사람이 선도가 그 다음에 선도왕이 죽자 아마 38대 원성왕이 왕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원성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소 삼풍가 아시죠? 상중왕 실시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독려했다 그랬거든요. 신라시대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성골, 진골 유일이라 권력 핵심만이 그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육덕폰도 그 원효선님이란 태출 이런 사람들 정말 실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그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독소 삼풍가를 실시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인재를 독려했다 그러면 훌륭하지 않았을까. 벽골지 실시해가지고 많은 그저 농사 장려 운동에 큰 힘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곳은 신라 시대 왕릉 중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그 서안 쪽에 가시게 되면은 건능이라 그래가지고 당고종과 척천무 건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은 무무객관에 둘려져 있고 낙타 사자상 쭉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왕의 그 어떤 높은 그 위상, 그죠? 능미를 지켜주는 그 수호신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시게 되면은 저기 화표성이 있어요. 팔각형 화표성은 능미의 입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집 같은 계문이죠.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무무백관이 돌려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상은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고 수염에 구렛나루 쌤이 부리부리 나가지고 있고요. 자, 철대 같은 걸 들고서 뒤에 보시게 되면 동그란 복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산랑 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샘을 할 수 있는 꼬쟁이를 넣은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 이 상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그 당나라가요 6세기 중엽 이후에 서돌곤적 해가지고 그쪽과 아랍 쪽의 사람들 많은 전쟁이 있었대요. 아랍이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정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이루었어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세기 중엽에 해상 장보고 인도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가지고 아마 많은 무역 의뢰인들이 아마 우리 신라에 와가지고 아마 여기에 고모스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터번 자체가 아마 아랍 쪽의 사람이 추정하고요. 주머니 저 뒤에 있는 사진 안 보여요. 주머니가 저 뒤편에 엉덩이 뒤편이 있거든요. 엉덩이 뒤편에. 네네. 그 주머니라든지 보면 어깨를 놓고 주머니라고 하잖아요. 무늬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머리에 화관을 하고 있어요. 저 뒤로 가서. 화관에 머리에 모자가요. 거리라든지 나지 모양을 예예. 그러면 해복시 도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도포를 걸치고 있는데 안에는 무장화 상태예요. 안에 왜 무장화 상태냐 그러면 약간 화려 보이시죠? 화려 보이고 뒤에는요 갑옷 입은 이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이유를 나타나기 위해서 팔을 딱 숨기고 이런 모습을 조각을 해가지고 제가 대충 하시면 되고요. 이 문무 백관은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늪이 벌어져 있는 걸 여기 멈춰놓은 겁니다. 70년 전에 여기 문인석 보시게 되니까 문무백관 왜냐하면 문인석인지 문인석인지 구분은 힘들죠. 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신라 시대 때는 문무백관 구분이 없었대요. 나가면 장군이요 이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조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12일상 때 보시게 되면은 무장한 상태에 12기가 있고 평복이 있는 상태에 12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곳은요 원래는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문무왕릉이다 해가지고 저기 원성항 앞에 문만큼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에 한국 일부사에 주최한 그 산산어학단 해가지고 문망은 유해를 화장을 해가지고 저 낭산의 능지탑에다 화장을 하고 그 뼈를 동해바다 뿌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왜 원성왕릉이었다는 걸 밝혀졌냐 그러면은 78년도인가 그 당시에 어느 학생들이 저 뒤편에 소풍을 갔었어요. 그런데 소풍 갔는데 저기 한국사는 절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비 파편이 막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까 이거 자세히 살펴가지고 비를 하나 맞춰보니 제천의 사산 비늘 아시죠? 제천 선생님의 사산 초월산 대성복사비 우리나라에 비를 4개 남겼잖아요. 그 중에서 초월산 대성복사비였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원성항에 가는 모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유사에 복사에는 없었다 그랬는데 독복사가 바뀌기 절제였었어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아니 늪지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위에는 물에 푹는 못 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탁판에 걸어가지고 구공에 걸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사를 고려 때
저기 곡사 이름을 이제 성복살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그 별에다가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38대 원성강릉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표독스럽고 무서운 모습으로 무덤수를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학적이면서도 통대한 그런